치매나 혼수 상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이 됐다. 다른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인데 소송을 진행을 할 때에는 좀 까다로운 이유는 어머니가 의사무능력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에도 B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상속인 중 누군가 부모님의 예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뒤늦게 이런 무단 인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돈이 인출된 정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된 경우,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보통은 사망신고 전에 인출된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돈이 인출된 경우에도 부모님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출된 경우와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인출돼서 일부 자녀에게만 증여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첫 번째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기는 하지만 치매나 혼수 상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 설명의 편의상 이 피상속인을 어머니로,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현금을 인출했던 자녀를 A라고 하고 다른 상속인 자녀를 B랑 C 이렇게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이 A가 3억 원을 인출했었다라는 걸 나중에 이 B나 C가 알게 됐다. 그 입장에서는 A가 어머니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데, 먼저 이 돈을 인출할 당시에 어머니가 굉장히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었다든지 정말 의식불명의 상태였다 라고 한다면 이 B나 C의 의심이 사실인 경우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 의사무능력 상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건데, 이때는 이론상 법적으로 현금이 인출된 그 당시에 이미 어머니가 A한테 3억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A가 어머니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돈을 가져간 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사망하게 됐다. B와 C가 어머니께서 갖고 있었던 청구권을 자기들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B와 C는 A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가 원래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1억 원 그 이외에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빼돌린 돈을 B랑 C가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무상으로는 이런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변호사님? 네네. 다른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인데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할 때에는 좀 까다로운 이유는 입증 책임에 관한 부분 때문인데요. 재판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당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입증을 해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돈이 인출된 당시에 어머니께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을 그런 주장을 하는 원고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어머니의 의사무능력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의사무능력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 기준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현금 인출 당시에 아주 중증의 치매이거나 아니면 혼수 상태이거나 말 그대로 정상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점이 의료기록과 같은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당시, 즉 현금이 인출된 당시에 의사능력에 관한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무능력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뭐 형사고소까지도 고려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기록이라든지 진단서 이런 자료가 미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생각하는 선을 못 넘어서 소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해석하면 현금이 인출되던 그 무렵에 인접한 시기에 부모님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충분히 민형사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돈이 인출된 당시에 어머니가 의사무능력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인출되어서 A에게 증여된 돈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고, 부당이득이
배상이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B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럴 때 B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만약 어머니에게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에서 미리 A가 받아간 돈을 A의 특별 수익으로 인정을 받아서 남은 상속재산에서는 B와 C가 그만큼 더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래 상속분의 절반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차선책으로 어머니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남은 상속재산도 없는 그런 억울한 경우에도 상속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유류분 반환 소송은 그 소재기 기간이 1년으로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무단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도 1년 내에 그 소송에 미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라도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상속인 중 누군가가 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걸 알게 됐다. 우선적으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인출된 돈일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해두고, 대신에 이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1년이 지나기 전에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까지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케이스로 사망신고가 되기 전에 아직 예금 인출이 가능할 때 상속인 중 누군가 부모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무단으로 인출된 상황임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신고 여부와는 아예 무관하게 이미 법적으로는 상속이 그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예금은 아직 어머니 계좌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는 상속인인 A, B, C에게 분할된 재산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 A가 어머니의 사후에 예금 계좌에 있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갔다. 그럼 이미 A는 B와 C의 재산권을 침해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B와 C가 부당이득 반환하라, 아니면 손해배상하라,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 경우는 형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까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또 다른 상속 분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